이렇게 피부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피부는 우리 내 몸속 장기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와. 아니 피부가 몸속 장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상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랜만에 누구 만났을 때, 네. 뭐 헌수 씨 안색이 좋으시네요, 안 좋으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피부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감하는 게 저도 몸이 좀 안 좋아지면은 얼굴에 뭐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피부 건강에는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지닌 동안인 분들이 노안인 분들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진 속 분들은 70대 쌍둥이입니다. 오. 네. 와. 어느 쪽이 더 젊어 보이시나요? 왼쪽이요. 네. 1번. 팔자주름이나 눈가주름, 그리고 이제 얼굴의 처짐 등을 통해서 짐작해보면 누가 봐도 1번이 더 어려 보이고 오른쪽이 더 노안으로 보이죠. 네. 실제 덴마크 연구팀에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동안인 1번 분이 인지 기능도 더 좋았고 오래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거의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노화의 속도 그리고 수명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의 일란성 쌍둥이 1,826명을 대상으로 동안과 노안으로 구분한 뒤에 추적 관찰한 결과 겉보기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인의 사망률이 동안인 노인의 사망률보다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은요, 단순히 이 미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내 건강을 위해서 꼭 사수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 몸이 노화하면서 피부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노화 신호. 첫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온몸이 이제 구석구석에 가렵다고 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피부가 늙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건데요. 이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피부의 가려움증도 점점 심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간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로션을 저는 이제 바르고 자거든요. 보습을 충분하게 해준 건 굉장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가려움증은 특히 밤에 심해질 수 있는데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코티졸이 주로 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려운 거예요. 밤에는 무의식적으로 막 긁다가 상처가 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피부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피부에 나타나는 노화 신호. 두 번째는 바로 검버섯입니다. 우리 몸의 이 노화 속도를 지배한다라고 알려진 리포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리포푸신은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쓰레기와 같은 물질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몸에 많이 쌓이는지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결정될 수 있는 건데요. 이 검버섯은 이 리포푸신이 이제 피부 세포에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양이 조금일 때는 이렇게 갈색을 띠다가 양이 많아지면서 검은색에 가까운 약간 흑갈색을 띠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노인들의 뺨이나 목이나 손등 등에 생겨서 젖은꽃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검버섯은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검버섯이 보기는 싫지만 몸에 해롭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검버섯이 생겼다는 건요, 이제 피부에 이제 리포푸신이 쌓였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포 속에 리포푸신이 가득 차게 되면 이 피부 세포가 확 늙어버려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겠고요. 또한 리포푸신은 30대부터 피부뿐 아니라 눈과 심장, 근육은 물론 심지어 뇌에 쌓여서 치매를 유발하는 등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몸에 검버섯이 많이 생겼다면 건강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부에 나타나는 건강 신호의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기미입니다. 야, 기미도 이거 한번 생기면 정말 골칫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 노화 중 하나가요, 우리 색소 질환인 기미인데요. 이 기미는 갈색 반점이 표면으로 보여지는데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얼굴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번지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요. 이 발견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나도 기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하시는 분 많으시죠? 손 들고 얘기 좀 해보실까요? 저도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기미가 있으니까 친구들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고 기미 크림을 발라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나이 드는 게 느껴지니까 속상해요. 지난 여름에 여행 다녀온 후로 기미가 왕창 생겼더라고요. 레이저 치료를 해도 완전하게 안 없어진다고 하니 너무 속상해요. 근데 사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피부 고민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28 청춘 닥터진에게 피부 점검을 받고 싶다 하는 분 오늘 계실까요? 많을 수밖에 없죠, 또. 28팀 대표, 청춘팀 대표 한 분씩 모시겠습니다. 앞에 세안 도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화장을 지우시고요. 편안하게 세안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세안법이 다르잖아요. 한 분은 이게 얌전하게 하시는데 한 분은 거의 남자처럼 아, 맞추셨습니다, 우리. 어디 보자. 아까랑 많이 다른가 어디 한번. 뭐 크게 다를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분 세안을 마치셨는데요. 오가나 선생님, 두 분의 피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유정 씨의 피부부터 살펴볼게요. 우선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잡티가 심해 보이진 않으세요. 겉으로는. 옆을 살짝 보니까 이제 검버섯이 조금씩 이제 생기려고 하고요. 주름과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 밑거짐, 팔자주름 다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그런 상태고요. 다음은 이제 오명숙님, 주름과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볼륨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굉장히 이제 동안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하지만 기미도 속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으세요. 전면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많이 깔려 있는데 검버섯이 눈 주변으로 좀 크게 존재해서 자외선을 그동안 많이 쐬셨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대체 이런 기미는 왜 생기는 걸까요? 기미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유전, 호르몬, 자외선 등이 피부 멜라닌 색소와 작용해서 기미를 유발합니다. 가장 큰 요인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외선은 파장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속 진피까지 닿거든요. 자외선이 피부에 많이 들어오면은 피부는 멜라닌 색소를 분비해서 피부를 보호하는데요. 이때 멜라닌 색소가 배출되지 않고 피부에 잔존하게 되면은 기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좀 더 정확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기 검사를 해볼 텐데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쪽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거 한번 써주시고. 네, 먼저 정유정 씨의 피부부터 살펴볼게요. 화면 속 점들이 기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 그리고 콧등 양쪽 볼에 곳곳에 기미가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본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는 UV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UV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피부 속의 색소 침착까지 볼 수 있는 자외선 촬영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은 어둡고 넓게 뭔가 퍼져 있는 게 보이죠? 바로 숨어 있는 속기미, 즉 진피성 기미입니다. 눈으로는 잘 안 보이거나 옅게 보였던 기미가 실제로는 훨씬 더 깊게 얼굴에 퍼져 있는 거죠. 기미는 여성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피임약, 임신,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산 후에 기미가 없어지기도 또 기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간혹 완경 이후에 기미가 사라질 거라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색소 침착은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야. 다음은 오명숙님 바꾸시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셔서 이쪽으로 한번 오실게요. 이분도 기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네, 말씀처럼 이제 겉 사진만 보더라도 네. 이미 이제 갈색의 이제 기미와 색소 병변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이제 양측 볼 쪽에는 점점 더 뭉쳐서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기미와 더불어서 혈관도 많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UV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유. 우와. 뭐야. 색소 침착 피부 속을 보면은 진피. 아유. 와, 아니 와. 기미가 훨씬 어머. 많아 보이네요. 어머, 어떻게 된 어머, 거죠? 어머. 진피 속 깊숙하게 이제 자외선들이 침투해서 이렇게 색소 침착이 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관리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너무 충격이고요.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뭐 기미 잡티, 뭐 주름이야 있겠지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